자, 오늘은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발표한 의예과 MMI 면접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논문이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울대학교 논문은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MI 면접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과 MMI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들어온 학생들의 두 그룹을 갖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했고,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비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갖다 명확히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갖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서울대 의예과를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성균관대 의예과 MMI 면접 문항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을 갖다 평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을 갖다 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갖다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 예시들을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대응하는 질문은 무엇인지까지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 예시를 갖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걸 토대로 한 그 다음에 평가 준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의 예시들은 무엇이고 이걸 통한 평가 척도, 평가 준거가 무엇인지를 갖다 제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면접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대략 MMI 면접 문항들을 갖다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 면접 문제에 대한 방향을 보면 평가 관점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공강 능력에선 어떤 항목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맞춘 어떤 질문 예시들을 갖다 구성하는 능력을 갖다 갖춘다고 한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자료의 논문 자료를 갖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런 평가 관점에 맞춰서 자기의 답변들을 갖다 준비하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의예과 MMI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예과 MMI 평가 면접 대비 문제집을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의예과를 갖다 준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연대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고대 계열적합형 문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대 계열적합형이나 고대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은 책자가 필요 없죠. 어차피 학생부 기반 면접에 대한 것은 학생부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예과 MMI 면접에 대한 문제집도 다 이렇게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발간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런 MMI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에 이런 연구 보고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면 인적성 면접에 따라 선발된 의예과 학생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비교를 했냐면 MMI 면접 그룹과 넌 MMI 면접 그룹을 갖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성공 지향, 타인과 사회 지향, 안락함과 즐거움 지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개인적 성공 지향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나 타인과 사회 지향은 MMI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고 안락함과 즐거움 지향은 넌 MMI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갖다 비교를 했는데요.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비교를 보면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적 도구 활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활동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적 도구 활용과 자율적 활동에선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그 다음에 MMI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를 또 비교를 했죠. 학업 성취도를 비교를 했는데 의예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때의 과목은 뭐냐면 대학 국어,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그 다음에 생물학, 생물학 실험, 과학과 기술 글쓰기, 화학2, 화학 실험2 이 7개의 과목을 갖고 이제 학업 성취도를 비교를 했는데요. 7개의 과목 대부분에서 MMI 면접 그룹이 더 높은 성적을 얻었고
특히 생물학과 화학 2 과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갖다 생물학과 화학 2 과목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MMI 했던 그룹이 성적도 좋았지만 생물학과 화학2에서는 더 큰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요 7개의 과목 이외에도 대학들이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본과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과목을 갖다 공부하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학 예과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교양 과목이나 넓게 공부했냐. 근데 이렇게 넓게 공부하는 걸 갖다 서울대학교가 의미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이 통합 융합적 사고력을 갖다 갖는 이런 인재. 그래서 인문학적이나 사회학적인 이런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서울대학교 의예과의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너비도 얼마나 더 깊게 넓게 공부했는지도 의미 있게 파악을 하는데 7개의 과목 이외의 학습 너비를 비교했더니 넌 MMI 그룹은 1인당 2.41 과목을 갖다 수강을 한 반면 MMI 그룹은 2.72 과목을 수강을 해서 훨씬 더 많은 MMI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이런 열정이나 이런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한 의과대학 입학 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최종 진로 선택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에서 미국의 농어촌 및 의료 취약 지역 의사 양성 프로그램 연구 결과, 그러니까 제퍼슨 메디컬 컬리지의 피지션 쇼테이지 에어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15년간 3,413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입학 시점에 갖고 있는 특성들이 농어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할 것임을 강력하게 예측한다고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더 넓으니까 바로 의료 취약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이 많겠죠. 근데 아무래도 의사라는 고급 인력이 양성이 됐었을 때 아무래도 대부분들은 이렇게 대도시를 선호할 텐데 그런 의료 취약 지역들에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연구 결과 15년간 연구를 해봤더니 뭐냐면 입학 시점에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바로 졸업 후에도 바로 자원에서 농어촌 지역과 의료 취약 지역에 지원해서 근무를 하는 이런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바로 상관관 연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갖다 가졌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몇 가지 항목을 갖다 4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MMI 그룹과 넌 MMI 그룹을 갖다 비교하면서 내린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본 연구에서는 의예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 가치관, 자기평가 역량, 학업 성취도의 3가지를 비교하였다. 다면 인적성 면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순히 성적을 잘 받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 대상으로서 학업 성취도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면 인적성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보여준 학업적 특성은 학생의 인지적 역량 측면의 수월성보다 학습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학들이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동기라고 해야죠, 동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왜 하게 되었는지, 이걸 통해서 대학들은 면접 문항에 있어서 동기를 갖다 굉장히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런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면 인적성 면접 수행 여부에 따라 나타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2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예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의예과 과정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학습 동기와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뭐죠? 학습 동기와 자기개발. 그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예과 학생들의 인문사회과학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과정. 그래서 MMI 그룹의 학습의 너비가 1인당 2.72 과목으로 훨씬 더 많았죠. 그죠? 이렇게 개편된 교육과정의 성패에는 현재 대학 입시에서 주로 강조되는 인지적 능력보다 학생의 인성과 적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번째로 보다 중요한 점은 본 연구 결과들로부터 드러난 다면 인적성 면접 수행군의 가치관 및 역량 특성과 학업적 특성이 미래 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MMI 그룹에서 보여진 이런 학생들의 어떤 특징들이 바로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이런 자기 그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인성들을 보이는 소양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미래 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더 가깝기 때문에 MMI 면접을 갖다로 선발되는 학생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이런 논문에서 결론을 내렸죠. 이걸 보신다거나 서울대학교 이런 논문을 갖다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갖다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MMI 면접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파악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간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법 개발 연구 의예과를 중심으로 이런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발간한 논문이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선발 인재생을 보면 이렇게 이제 7가지죠. 자기조절, 지적 호기심, 비판적 논리적 사고, 창의성, 자아 성찰, 도덕성과 윤리식, 공감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 항목을 갖다 지적 역량과 인성 역량에 대한 7가지 항목을 갖다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는 3가지로 분류를 했죠. 하나는 뭐냐, 비판적 논리적 사고와 그 다음에 공감 소통, 그 다음에 도덕성과 윤리식 이 3가지로 모았다라는 거죠. 평가책도 예시입니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주제의 핵심을 언급함, 그 다음에 제시 내용이 독창적임, 그 다음에 분명한 행동 전략을 가지고 있음,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점 척도를 보면은 1점 불충분함을 갖다 읽어보면 주제 관련 논의에서 주요 핵심을 언급하지 않음, 명확한 행동 전략이 없음 이랬죠. 2점은 충분함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죠? 제시 내용이 주제와 관련은 있지만 모든 측면을 나타내지는 못함, 주제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제시함. 3점 다소 뛰어남, 주제 관련 내용을 잘 표현함,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내용을 제시함, 명백한 관점과 다양한 측면을 제시함. 있죠? 4점 매우 뛰어남.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의 응답을 제시함.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의 응답을 갖다 제시했죠. 시나리오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제시함.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서의 분명한 행동 전략이 있음.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제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제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난 이런 4점에 대한 평가 항목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의 예시와 그 다음에 평가 질문 예시, 평가 준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소통을 보면 준이와 성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전교 1, 2등을 번갈아 해왔다. 준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전형에서는 공공경시대 1등 수상 경력이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 반면 성민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형은 공공경시대 수상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 공공경시대의 결과 성민이가 1등을 차지했다. 그 이후 준이는 성민이의 인사를 잘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자, 질문. 지원자가 성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뭐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질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측 상황 공통을 보면 뭐죠? 이게 다 성균관대 연구 자료입니다. 지원자가 성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자, 지원자가 성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원자가 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준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할 때 앞에 준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지원자가 준이라면 그 이야기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요? 성민이의 입장만을 변호할 때 준이는 왜 인사나 전화를 피할까요? 준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준이의 입장만을 변호할 때 준이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나요? 준이를 피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준이를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이와 다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할 때 둘이 다시 친구가 되려면 성민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 다시 친구가 되려면 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성민이라면 경시대회에 응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때 만약 전교생이 참여하는 경시대회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래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대학들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런 나는 어떻게 질문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를 갖다 대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평가 준거를 보면은 그죠? 여기서 평가 준거는 이제 정서적 공감, 공감적 소통,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평가 준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며 그 감정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행동 예시는 준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를 이해한다. 준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감적 소통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위로하며 자기의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준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준이의 감정에 상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다.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고 우정을 회복하라는 노력을 한다. 우정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 계획이 있다. 이게 이제 공감소통인 거죠.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이죠. 철이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던 중 옆에 앉은 한 외국인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지 5년쯤 되었는데 그 사이 임금을 여러 번 떼인 적이 있어 정말 화가 난다고 했다. 자기 나라 간섭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죄를 너무 관대하게 다스린다고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질문. 지원자가 철이라면 외국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게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한 이제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질문 예시를 보겠습니다. 공통 보면 자, 이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한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 하나만 얘기하면 다른 문제가 더 있지는 않나요? 이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원자나 가족이 이렇게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강한 처벌로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원자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원자가 철이라면 이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만일 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 누가 더 있을까요? 이제 공통 질문이 이거였죠. 시간이 남을 때 지원자는 철이가 경험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원자나 지인이 이 외국인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언급한 체형에 집중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재심을 잘못 이해한 경우, 재심문 내용을 설명해서 질문을 다시 한다. 여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렇게 이제 면접 질문을 갖다 한다는 얘기죠. 도덕성과 윤리의식 평가 준거를 보겠습니다. 평가 준거는 윤리적 민감성, 진정성, 실천성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리적 민감성은 취약한 대상자에게 가해진 계약 위반이란 비윤리적인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가? 행동 예시를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행위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을 바탕으로 제공된 타인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진정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가?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행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체불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적인 실현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실천성에 대한 설명은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실천성이 있는가? 복수 차원의 체벌을 가하는 것은 비인도적임을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합리적인 법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가 준거인 거죠.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비판적 논리적 사고 항목을 보겠습니다. 질문. 제시된 세 가지 과학적 사건들을 조합하여 개연성 있게 설명해 보세요. 자,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예방적으로 자궁과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 2014년 5월 27일 타임즈에 나와 있는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기사죠. 두 번째,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 점점 길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2일자 타임즈 기사죠. 타임즈 표지입니다. 최근 의과학 지식, 공학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도가 있다. 2017년 6월 2일 타임즈 기사인 거죠. 이 세 가지 기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질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함.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각 사건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과학의 미래에 대해 예측해 보세요. 제시된 세 가지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취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근데 문제를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창의성과 유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질문 예시가 이제 이런 거죠. 미래의 과학 발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삶의 형태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이해하였으나 창의성과 유연성 및 논리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한 경우, 그때 개개인의 유전체, 유전자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된다면 세 가지 제시된 사건들과 환자 치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부정적인 측면 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 줄기세포 연구 등의 이번 그 사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과학 영역이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것이 이제 질문이시죠. 그럼 평가 준거를 보겠습니다. 자, 논리성과 창의성과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이제 평가 준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최소한의 과학적 상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가장 개연성 있게 제시하는 능력이다. 창의성, 잘 알려진 과학적 상식에 더하여 전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이다. 유연성은 다양한 각도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동 예시가 이제 이런 거죠. 자, 주어진 그림들을 이해하고 그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가? 설명의 개연성이 충분한가? 논리적 비약이 필요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과학적 상식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생각, 개념을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미래 지향점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성균관대 면접문항을 통해 갖고는 면접문항은 어떻게 나오고 면접문항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 예시는 뭐고 그 다음에 평가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 준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논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MMI 면접에 갖고 있는 어떤 효과나 그 다음에 MMI 면접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면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MMI 면접 문항이 어떤 거고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 준거가 무엇인지를 갖다 이렇게 제시한 걸 갖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고 비교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MMI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 이외에 저희가 이미 이렇게 준비했던 평가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 평가 문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평가 관점에 맞춰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혼자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면접 문항들에 답이 없기 때문에 면접 문항들을 갖다 질문 예시대로 한번 뽑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 준거가 무엇인지에 맞춰 갖고 한번 평가 준거에 맞춰 갖고 거기에 평가 준거에 맞춰 갖고 그런 평가 준거의 항목에 맞춘 이런 답변들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MMI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